안녕하세요. 독일 PM 라라TV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아주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타민C 꼭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C를 200mg에서 500mg 정기적으로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있어서 우리의 생존율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논문에서도 발표되었는데요.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비타민C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폐혈증 쇼크 환자는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4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뛰어난 병원, 가장 훌륭한 의사의 치료에도 사망률이 50%에 가까운데 닥터 폴 마릭 박사에 의하면 폐혈증 환자에게 비타민C 대용량을 정맥 주사로 투여 시 사망률을 무려 87%까지 감소시켰다고 하는데요. 물론 비타민C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그러니까 항염작용을 하는 히드로코르티솔과 또 비타민 B1을 같이 투여했다고 합니다. 폐혈증은 잘 아시죠?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와서 그 균이 또 독소를 만들고 또 몸의 면역 체계가 그 독소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인 그런 염증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그 염증 물질들로 인해서 폐까지 손상되면서 폐에서는 산소의 그 원활한 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저산소 혈증이 생기고 저산소 혈증은 혈액 속에 그 산소 수치가 매우 낮아지는 현상이죠. 이 현상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인공호흡기까지 달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폐혈증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연구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미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그 2014년 9월에서 2017년 11월까지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은 폐혈증 환자 사망률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3개월 동안 비타민C가 전혀 없는 식사를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15세기에서 16세기,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 시대의 이 시기에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개월에서 수십 개월씩 선박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오랜 시간 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또 주식으로 먹었던 그런 빵이나 치즈, 버터 같은 게 쉽게 상해버려서 비교적 오래 먹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었던 소금에 절인 그런 염장 음식과 건빵을 먹었는데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할 수 없다 보니 배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6주 이상이 되면서 특정 질환에 시달리는 일이 많았는데 선원들은 해적의 약탈보다 또 바다 위에서 그 급변하는 그런 날씨보다 이 질환에 걸릴까봐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적과의 전투로 사망한 사람들보다 이 질환에 걸려 사망한 선원들이 더 많았기 때문인데 이 질환이 바로 괴혈병입니다. 괴혈병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서 출혈장애가 체내 그 각 기관에서 생기는 병으로 잇몸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심하면 온몸에 그런 악성 종양이 생겨서 뼈와 피부가 썩기도 하는 그런 병으로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데요. 대항해시대 영국 해군 군의관이었던 그 제임스 린드가 이 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한
최초의 인물인데 외딴섬에 괴열병으로 버려진 그런 환자가 풀만 뜯어먹고 먹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연구한 끝에 레몬과 오렌지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많은 병사들을 괴열병으로부터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비타민C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타민C는 도파민의 합성 보호 효소인데요. 우리 몸의 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만들 때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비타민C 부족 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고 노르에피네프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ADHD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 치료법에 도파민 분비가 증대되도록 하는 성분으로 약을 처방해주고 치료하는데 도파민 분비에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럼 도파민은 무엇일까요?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억, 집중력, 또 동기부여, 보상 등과 관련이 있고요. 심지어 그 신체 움직임 조절과도 관련이 있는데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즐거움, 성취감을 느껴서 동기부여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면 일에 쉽게 흥미를 잃고 성취감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도파민 수치는 보통 신경계 내에서 조절되지만 자연스럽게 수치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천연 화학 물질인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도파민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서부터 생산되는데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하면 도파민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세요.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뇌와 장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포화지방을 적게 드세요. 동물성 지방, 버터, 그리고 유제품 및 기름, 코코넛 오일,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뇌에서 도파민 신호 전달을 또 방해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벨베콩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벨베콩은 도파민 전구체 분자인 L도파의 천연 공급원으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 콩을 먹으면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서 파킨슨병 또 낮은 도파민으로 인한 운동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엔돌핀 수준을 높이고 기분을 전환하려면 운동이 아주 좋은데요. 잦은 운동은 파킨슨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는 도파민 수치가 낮아져서 신체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분해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조절이 크게 향상되어 도파민 계통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규칙적인 양질의 수면은 도파민 수치 균형에 도움이 되며 또 낮에 주의 집중이 잘 되게 하고 신체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일곱 번째, 음악 듣기. 음악은 듣는 것만으로도 뇌에 도파민을 방출하는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명상입니다. 명상도 뇌의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키고요. 아홉 번째, 충분한 햇빛입니다. 햇빛 노출이 적으면 도파민을 포함해 기분을 상승시키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이 낮아지고 햇빛에 노출이 되면 또 그 수치는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 보충제입니다. 몸은 도파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비타민과 또 미네랄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철분,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B6가 포함이 되고 이런 영양소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한 경우 몸에 필요한 충분한 도파민을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하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적절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또 프로바이오틱스와 적당량의 포화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에 필요한 도파민 생산에 도움이 되고요. 생활 방식도 또 중요한데 충분히 자고 운동하고 음악 듣고 명상하고 또 태양 아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타민 C가 혹시 어디에, 우리 몸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백혈구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백혈구가 싸우는 건데, 백혈구 안에 비타민C 농도가 혈중 농도의 10배 이상이 있다고 해요. 비타민C는 항산화제잖아요. 우리 몸 세포 중에 산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포가 백혈구인데, 세균과 싸울 때 또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는 비타민C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먹었다고 바로 내 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농도가 꾸준히 항상 맞춰져야 하는데, 적어도 30일 이상은 그냥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인도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비타민C 농도 유지는 건강한 또 정신 환경에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에 비타민C 꼭 필요하신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비타민C가 왜 필요한지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